앞 시간에 어느 나라 얘기하면서요. 나 수도가 공명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날에도 그런 수도 이름하고 공명이 일치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써놨네. 아니 외국 말고 중국만 해요. 그거 얘기할 때 저는 머릿속에서 쿠웨이트 생각하고 있었어. 쿠웨이트. 근데 쿠웨이트가 수도고 공명이고 맞나 어쩌나 머릿속에서 언뜻 생각나는 건 쿠웨이트였어요. 근데 그게 확신이 안 섰어. 확신이 안 서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나라들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모나코,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쿠웨이트, 티니지 이게 수도 이름도 똑같아요. 수도 이름하고 나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앞 시간에 강사상자까지 설명을 드리고 8일편의 신출원자예요. 8일편의 제8장에 신출원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장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제9장의 신출원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풀이 간단하게 해보는데 일단 읽어보고요. 제가 풀이한 내용을 일단 읽어볼게요. 자아가 물어말했다. 예쁜 웃음에 인매가 곱고 아름다운 눈짓에 눈동자가 선명하며. 자, 이게 저 시경에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요. 네. 그 다음에 흰 바탕으로서 무늬를 지었네라고 했으니 어찌 이룬 것입니까? 하고 자아가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 뒤에 디인이라 그렇게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의 디인이라 그렇게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아가 말했네요. 그러면 A가 D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말했어요. 나를 일깨우는 자는 상이로구나. 이게 상이라고 했는데 편하게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윗사람이 부모나 스승이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고 거치나 동료나 가까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자를 쓴다고 했어요. 위에는 자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상이라고 한 이유가 공자가 직접 자를 지칭했기 때문에 자 이름을 갖다가 불러서 자 이름이 상이거든. 성은 복이고. 그래서 나를 일깨우는 자는 상이로구나 그렇게 얘기했고요.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고 그랬는데 여기 시는 시경을 말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요. 문장 자체를 놓고 살펴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러기 전에 공간상황을 이 문장이 이루어진 공간상을 보면 결국 자하오고요. 공자가 둘이 있는데 지금 시경을 두고요. 시경의 내용을 들어서 공자하고 자아가 둘이 지금 얘기하는데 상황은 시경의 내용을 들어서요. 뭘 얘기하고 있다?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좀 그래도 비교적 긴 편인데 다른 문장에 비해서요. 긴 편인데 어려울 것이 없이 자아가 공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경의 내용을 들어서 A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문장을 통해서 풀이해 본다 이거죠. 근데 일단 자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자아가 공자보다 44세 연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 10처리 한 사람이에요. 문학에 능했다는 공문 10처리 한 사람이에요. 공자 제약 가운데 뛰어난 제자 10명을 이룰 때 공문 10처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공문 10처리 한 사람이고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성은 복이고요. 성은 복이고 명은 상이다 이거죠. 그다음 자가예요. 뭐 이 정도 정보만 알고 문장 풀이를 해보는데 그 자아가 문화를 말했다 이거예요. 교소 천해며 그랬는데
교소가 교자가 교묘할 교자 뭐 공교할 교자 아니요? 공교롭게 꾸며서 웃는 웃음 말하는데 꾸미는 웃음이야 그러니까. 꾸며서 짓는 예쁜 웃음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서 꾸민다는 뜻은 빼고 그냥 예쁜 웃음 그렇게만 풀이했는데 공교롭게서 꾸며서 짓는 예쁜 웃음을 말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천해 했는데 천은 앞에서 배울 때 예쁜 천으로 배웠죠. 근데 예쁜데 입모습, 인매가 예쁜 걸 말해요. 그런데 앞에 예쁘다는 뜻을 풀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곱다로 다시 바꿔놨는데 인매가 곱다는 뜻과 관련이 돼 있고 시경이 사구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해아시예요. 해아시에 역발산 해 기계세 해가지고 7원시를 맞추기 위해서 역발산 기계세 오늘 이렇게 했지만 그다음 해를 하나 더 집어해가지고 7원시로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4원시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글자로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목 반해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눈목자가 꼭 눈만 뜻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짓이에요. 아름다운 눈짓에 반을 갖다가 선명한 눈동자로 풀렸어요. 흑백이 분명한. 예, 그렇죠. 예. 눈동자, 눈자이가 눈자는 하얗고 눈동자는 검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게 뜻을 지닌 글자가 반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교소나 미목은 사실은 있죠. 꾸며서 짓는 웃음이나 꾸며서 짓는 눈짓이에요. 이 꾸민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예쁜 웃음에 인매가 곱다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고운 인매로 인해서 예쁜 웃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누구나 다 예쁜 웃음은 지을 수 있잖아. 누구나 다 예쁜 웃음을 짓는데 그 예쁜 웃음이 진짜 예쁜 것은 예쁜 인매 때문에 그런 거야. 예쁜 인매. 예쁜 인매는 바탕이고 그 바탕으로서 꾸며서 짓는 웃음이 예쁜 이제 미소다 이거죠. 이게 꾸민과 바탕을 지금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꾸민과 바탕을 놓고 얘기하는데 바탕이 좋아야 꾸민도 보기 좋다 그 얘기고 꿈이 이미 좋은 것은 바탕 때문이다 뭐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예쁜 웃음이나 또 아름다운 눈짓은 꾸밈이요. 아름다운 눈짓은 꾸밈이고 그 바탕은 고운 인매고 입모습이요. 인매는 입모습으로 간 거예요. 입맵시. 그 다음에 선명한 눈동자. 바탕이 되는 것은 고운 인매나 선명한 눈동자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꾸미는 웃음들이 예쁘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눈짓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덧붙였어요. 소이위 현해라 하니 이랬는데 실소자요. 실소자 흰 바탕이요. 흰 바탕은 뭐뭐으로써 지었다 이거예요. 할 일자 지을 일자 문의현자 문의를 갖다 지었다 이거죠. 이게 바탕으로서 꾸밈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탕으로서 그 얘기는 여기에 바탕으로서 꾸밈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 꾸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했으니 이것을 무엇을 이룬 것이냐 이거예요. 하위야 있고 무엇을 이룬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말했는데요. 회사우손이라 그랬어요. 회사우손. 회사우손가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로도 쓰이는데 이제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는 아니죠. 대한민국에 그림 그리는 우리가 이게 그림 그리는 일이요. 그림 그리는 일은 이 소지인이라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우리 책에도요. 사실은 문짝적으로 풀이해보고 오늘 문자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수놓는 거잖아요. 수놓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게 비단 같은 데다가 술을 넣는 그림인데 그 비단이 흰 비단인 거예요 지금. 술을 넣어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이 있고 난 뒤다 이거예요. 이 바탕이 이게 흰 비단 이게 바탕이 이거예요 지금 바탕이고 이거 꾸미는 거예요 지금 회사는 꾸미는 거. 이 꾸미는 일 자체는 바탕이 있고 난 뒤부터인데 그걸 이제 그림 그리는 것과 흰 비단으로 흰 바탕으로 이제 공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 염색된 실로 술을 놓아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고 난 뒤의 일이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자화가 다시 말했어요.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예 후호이까 그랬어요. 예가 뒤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일을 예로 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남에게 대해서 예라는 것이 사람이 남에게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 도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꿈에서는 행동이죠. 일단 꾸밈이고 관련된 행동이야.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바탕은 다른 것이다 이거. 바탕은 그 바탕이 뭐이냐 이거야. 그렇죠. 인연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갖춰야 될 5가지 덕성을 놓고 오상이라고 그래요. 오상. 그 오상이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들고 나는 사대문 한양의 사대문에도 오상을 갖다 써먹잖아요. 인, 의, 예, 지, 신 이렇고 인은 흥인제문에다 써먹고 은은 돈의문에다 써먹고 예는 숭례문에다 써먹고 지는 홍기문에다 써먹고 나중에 숙청문으로 바뀌지만요. 그 다음에 신은 보신각의 신이에요. 한양 가운데에서 사방을 일깨우는 종인 보신각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 앞에 인의가 있잖아요. 인의. 그러죠? 그 인의 가운데서 인이 최고 앞인데 그 인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앞에서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면은 9페이지로 가볼까요? 9페이지로 가보면은 8편 제3장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불이 나면 그래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면 불이 나면은요 인이 불인이면 예하 그렇게 여기까지만 풀이해본대요.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예를 어찌 쫓겠는가 그거 아니야? 사람으로서 어질지 아니하면은 예를 어찌 쫓겠는가 그 얘기 돼요. 예 앞에 인이 있는 거예요. 예 앞에 인해야 얘도 행동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탕이 인인 거야 지금. 바탕이 인. 그러니까 인 다음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장에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자아가 얘는 꾸민 거 걸린데 꾸밈이 인에 뒤겠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자께 다시 말씀해서 기여자 일어날 기자 일깨울 기자예요. 여기서는 일깨우다예요. 나여자 나를 일깨우는 자는 자의 이름이 상이라고 했어요. 상이로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다시 얘기했네요. 처음 시자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뭐뭐 할만하다 뭐뭐 할만하다 더불렸다 더불어서 뭐뭐 할만하다 이거죠. 더불어서 뭘 할만하냐 말씀원자 말할 만하다 이거예요. 뭘 시경을 여기서 시자는 시경을 말한 거예요. 시경을 말할 만하다 그렇게 풀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8일편 제8장에 대한 문장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일편 제9장에로 넘어가가지고 신춘하자가 나오는데 나무일김자 앞 시간에 했어. 이거 굳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나무일김자가 359번째 학습 목표인데 그런데
356번째예요. 6번째 일어날 기자에서 일어날 기자가 달아날 주자하고 몸 기자가 비슷한데 몸 기자에서 나무 이름 기자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요 학습목표에 가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수업을 갖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그쪽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글자로 맞바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글자가 불일칭이라는 글자네요. 자, 우리 책에 불일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잘못된 글자예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서 가르치지 않으면 왜 의미징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는 그거 빼서 보면 이건 임금왕자로 써 있고 여기서는 요 글자는 줄기정 또는 착할정 뭐 빼어날정 뭐 이런 식의 글자예요. 턴이 뭐 줄기정이라고 하고 또는 착할정이라고도 하는 글자죠.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요. 한자문학권의 대표적인 애가 한중일로 가야 되는데 중국도 이렇게 쓰고 죄송합니다. 위에요. 중국도 이렇게 쓰고 일본도 쓰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만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만만. 대만의 사람들이 글자를 제대로 쓰는 글자들이 많다니까요. 대만만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의자들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강의자들에도. 소전체를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서 소전체를 볼 수 있는데 소전체에 지금 표현된 글자가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요 부위요. 요 부위가 바로 요 글자로 봐야지 임금왕자를 볼 수가 없어요. 임금왕자 소전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 글자가 아니잖아. 이 글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임금왕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 요 글자는 단독으로 안 쓰이지만 요 글자는 자주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글자가 유추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미로 축적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요거 잘못된 자행이기 때문에 요 자행을 찾아서 쓰려고 해보니까 이 자행이 나온 데가 없더라니까요. 컴퓨터 보면 여러 서체가 있는데 여러 서체 가운데 이렇게 쓰이는 서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쓰이는 서체가 없어. 한양에서 제도 안 돼요? 예? 한양에서 제도 안 돼요? 예, 안 돼. 이렇게 나온 글자가 없어. 제가 직접 만들어내야 돼. 근데 만들어놓고 뭐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책에도 지금 요 위치 글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써야 되냐면 요 글자의 의미 징인데 징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 줄기정자를 써서 설명해야 돼.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임금왕자가 관련돼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글자의 의미 징이 된 게 줄기정자 때문에 징이 된 거예요. 근데 임금왕자로 쓰면은 징의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글자를 놓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 밑에 글자를 놓고 살펴보는데, 밑에 글자는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요 글자고요. 요 글자가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된 형태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생략된 대신에 요 글자가 추가돼서 읽힌 글자가 바로 이 글자죠. 이 글자가 뭐예요? 자글미라는 글자죠? 자글미.
작을 미자도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작을 미자는 고문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가 산바른 형태예요. 산바를 하고 있는 형태고 그냥 이렇게 산바른 이렇게 형태고 그다음에 손에 책찍 같은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예요. 몽둥이로 그게 맞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짓에 맞는 사람.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렇죠. 맞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 맞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맞겠죠. 이게 나이 옛날 사람들이 풍습과도 관련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긴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면은 새로운 영혼이 들어간다고 봐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글자들이 있다.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칠고자처럼 늙은이를 갖다 친다는 글자처럼. 근데 그렇게 보기도 거기까지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글자 자체는 이게 머리가 길게 산바른 사람을 갖다가 머리가 길게 산바르다는 건 나이 든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노동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때리는 상황, 때려 죽이든 때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산발된 머리가 바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소전체에서 썼다가 지었지만은 몇산체처럼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게 산발된 머리. 이 산발된 머리 형태가 좀 세워져 가지고 몇산체처럼 쓰이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한 손으로 펴놓고 몸체를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손에 다것자 책자를 들고 있는 형태가 둥그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작은 밑자야. 원래는 이렇게만 쓰였어. 호대라면서 이게 손에 책자 들고 다거쳐 행하는 상황이잖아요. 다거쳐 행한다는 뜻의 글자는 요 글자를 항상 붙이잖아. 그러죠? 그래서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서 다시 손을 행한다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통할철이라는 글자도 통할철 뭐 이렇게 통할철을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거 없이 써야 돼. 아니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덕덕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호대로 하면서 행한다는 의미를 좀 더 보여서 이 글자를 갖다 이 글자 집어있고 이 글자 집어있는 것처럼요. 이 글자 집어있고 이걸 좀 변형시켜가지고 위에서 넘어가는 게니까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요해 이렇게 쓰고 눈을 갖다가 눕힌 상태에서 눈 주변에 윤곽을 펴고 마음 숫자 그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내내 요 글자에다 요것만 더 추가된 거예요 지금. 글자를 보면 최초에는 이 형태가 없다가 이 형태가 달라붙은 글자가 갈 복자도 돌아올 복자도 원래는 이렇게만 쓰다가 이렇게 달라붙고 디우자도 원래는 이렇게만 쓰다가 이 글자가 달라붙어요. 다 처음에 최초의 장을 보면 이것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없었고 이것도 이것이 없었고 이것도 이 글자가 없었어. 최초의 장은. 근데 다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뜻을 좀 더 분명해서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는 요 글자를 갖다가 붙이거든. 그래서 이 글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무슨 말이죠? 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작은 사람을 해치는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작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작다. 자, 작다는 뜻이 나오고 요 그 글자는 착할정 줄기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문회자의 견해를 그대로 쫓은 거예요. 이 줄기 나무 줄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설문회자의 이 글자를 먼저 착할선자로 풀이를 했어요. 착할선. 선자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혹자는 이 글자를 갖다가 풀이했는데 상, 물, 출, 지, 정, 생, 야라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본뜻다 이거 본뜻상자 이거 포기상자가 본뜻할 뜻이 있어요. 본뜻인데 물체가 났어요. 어디서? 땅에서 땅짓자. 땅에서 나는 물체는 뭐예요? 초목이잖아. 초목. 네. 초목이 땅에서인데 빼어났다 이거. 빼어났. 바깥으로 빼어났다 이게. 빼어날 정자. 빼어서 났다 이거. 땅 위로부터 빼어서 나서 이게 땅 위로 줄기가 나온 상황으로 본 거야 지금. 설문에 요 글자를 갖다가
선야라고 풀어놓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상물출지 정생야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게 초목의 줄기가 땅으로 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거에 천착해가지고 이걸 줄기라고 한 거야. 줄기. 근데 우리가 뻔히 봐도 이게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형상. 아까 하면서 소전의 형태를 보면은 그렇죠. 땅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네?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땅에서 줄기가 나온 것으로 봐가지고 사람들이 줄기정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걸 줄기정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줄기정으로 부르자는 약속이. 이 사회적 약속, 언어의 사회성. 사회적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줄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 그래서 이 줄기정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착갈정이 나와. 이 풀이에 따라서 착갈정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런 상황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 줄기정자가요. 요 줄기정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가 많은데 이 줄기정자를 설명하기 전에 요 글자하고 또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홉지 천간임자. 아홉지 천간임자. 아홉째 천간의 인자는 간지자고 간지자는 연월일시 같은 걸 나타내는 데 쓰냐 그럼 잘 알듯이 우리 임진화라는 뜻은 임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가 쓰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줄기정자가 쓰이는 말이 없죠. 그럼 두 글자 가운데 어떤 글자에 사람들이 길들어지고 있어요? 아홉째 천간 임자에 이미 길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길들어지는데 이 글자의 존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단독적으로 안 쓰이지니까. 그러니까 요 글자를 집어해서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를 갖다가 요 줄기정자에 길들었지 않으니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 줄기정자를 써줘야 되는데 아홉째 천간임자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만든 사람도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우리 옛날에 한자 교육이 주식 강독식이잖아. 무조건 쓰고 외우라. 이렇게 써놓고 조정정에 부르면 끝난 거야. 왜 어떻게 해서 뜻이 조정이 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을 이제 안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잘못 써도 문제가 안 됐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자가 어렵고 재미없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배워놓고 나서 그 글자 달라붙은 글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글자들 다 의미 역할을 하면 쉽게 그 의미 정의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길게 거들린 자가 사거리에서 길게 늘어진 거리를 갖다가 표현했어요. 사거리 단위행자에서 길 아래쪽의 형태를 좀 길게 빼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길거리 자. 이게 또 길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길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 조선의 정궁이 경복궁이고 정궁의 정전이 근정전이잖아요. 정궁이 경복궁이고 정궁이 경복궁에서 정전 나라의 중요한 의식을 해야 하는 정전이 근정전인데 근정전에 가보면은 이 건물이 근정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 품석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가운데 길이 쫙 있잖아요. 여기서 나란 일을 해간단 말이야. 이게 조정이야 조정. 길 조정정자. 그래서 왜 음이 정이고 왜 뜻이 조정인지 고기를 끄떡거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이게 아홉째 천간일자를 쓰는데 왜 이 글자가 정인지 뭐 이런 거 설명을 안 해. 이렇게 엉터로 써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자 가르친 사람 불러다 놓고 조정정자 써보라고 이렇게 쓴 사람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다? 글자를 무조건 쓰고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왜 음이 정인지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아홉째 천간임자를 쓸 수 있는 글자는 막길임자라든지 아이벨임자라든지 이런 글자는 가능해. 이때는 아홉째 천간임자가 임의역할 때 이문인데 사람한테 임무를 맡긴다고 해서 막길임자 아니지 막길임자? 응?
이것도 이모님인데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아이별 임자 아니에요? 이때는 임자를 쓴 게 마땅해요. 아이별 임자는 다시 맡길 임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지만은 여기 이런 글자들에서만 뭐 들깨 임자도 있네. 들깨 임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흑임자 뭐 할 때 쓰는 글자, 뭐 빌릴 임자도 있을 거이고 임대할 때 쓰는 임자, 뭐 이런 글자들 다 아홉째 천간 임자가 오면한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는 같은 글자지만 이게 들깨 임자라고 써요. 들깨 흑임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이거 임대할 때 쓰는 맡길 임자예요. 재물을 주고 재물을 받고 맡긴다 이거죠. 근데 이런 때는 아홉째 천간 임자를 쓴다고 치지만 조정정자에도 아홉째 임자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조정정자는 줄기정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정정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뜰정자. 집에 뜰. 지범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줄기정자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이런 글자가 없어.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이렇게. 참 답답을 그러시죠. 뜰정자, 정원을 때 쓰는 글자. 거룻배정자, 배줄자가 달붙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거룻배정자. 미사리 가면 조정경기장 있잖아요. 잠수함보다 작은 걸 갖다가 잠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때 쓰는 정자예요. 또는 뺄 정자. 손으로 뺀다 이거죠. 정신대. 그렇죠. 정신대할 때 쓰는 글자. 일본 놈들이 2차 세계대전 이러고 나서 뭐 땅굴 같은 거 파고 뭐 이제 군수물자들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빼다가 갖다 썼어요. 근데 정신대가 스스로 몸을 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온당치 않은 말이라니까 이런. 잘못된 거. 뺄 때. 공정부대 할 때 쓰는 정자. 공정부대. 공정부대야 정자를 쓰는 게 마땅하죠. 전쟁이란 먼저 몸을 빼서 가가지고 전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자가 이 줄기정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또 이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정원정인데 윗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들을 정자니 증정, 헌정할 때 쓰는 정자예요. 증정, 헌정.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인데 정원정인데 벼자가 달라붙은데 벼자는 곡물이잖아. 곡물을 갖다가 곡물을 품질에 따라서 일정하게 분류해서 한도를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게 곡물을. 그래서 한도정 뭐 하는 글자예요. 과정정 그 구분하는 과정 관련돼 가지고 과정정 한도정. 곡물의 품질을요 일정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상황 관련돼서 한도정 과정정자예요. 그 다음에 숙치정자. 해정. 그렇죠. 술과 관련된 글자 잘 붙여갔죠? 네. 그렇죠. 숙치를 푸는 게 해정이요. 해정. 근데 오늘날 사람 해정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마찬가지다 보니까 해정이 어느 순간 해장으로 바뀌고 장을 창자장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 해장이라고 해도 해장이 원말은 해정이고 해정은 숙지를 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창자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풀리잖아요. 뭐 풀리. 왜 풀어서 바깥까지 나오게 하지? 못 바깥에 못 바깥에. 그럼 우리는 쑥 나그래. 항문호까지 나오게 하지. 술 먹어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술
그 다음에 정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청자가 있어요. 청. 들을 청자. 한자 교육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한자 하나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5등생하고 못하는 1등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잘 듣는 거. 들을 청자. 들을 청자. 잘 듣는 건데 5등생한테만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줄 때 가가지고 기회다 주고 나만 알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아. 5등생이나 1등생이나 똑같이 놓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근데 우등생은 나중에 점수를 잘 맞고 1등생 점수를 잘못 맞는 게 뭐냐? 1등생은 기로 만들어. 여기 기자 있잖아요. 기자. 근데 우등생은 고들직자. 이게 고들직자의 변형된 글자예요. 고들직자. 고들마음. 그렇죠. 고들마음으로만 듣는 거야 지금. 그냥 기로만 듣는 거 아니야. 기로만 들으면 기로 듣고 기로 나와. 그러니까 나 시험 볼 때 정답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등생은 뭐예요? 기름만 듣는 게 아니고 고든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맞아. 지금처럼 더운 날, 지금처럼 더운 날 덥다 막 무더위가 있는데 나는 에어컨이 나오는 선선한 교실에서 앉아서 수업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깥에 더운데 땀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이렇게 시원한 데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그게 바른 마음이야. 그리고 귀로 들어.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남고 그것이 결국 정답으로 이어서 좋은 성적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글자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맞아. 내가 그동안 기로만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 정신차려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바뀌는 수가 어떻게 돼? 성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 거야. 글자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 한마디가 인생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자 가지고도 아이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기로 듣는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듣는데 여기서 음역하는 글자는 줄기 정자가 청이 된 거예요. 청. 정이라는 말이 지읒자는 치음인데 치음끼리 교환이 이르다 성, 정, 청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들을 정자예요. 이 줄기 들을 정자나 들을 정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임금왕자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가다 이렇게 들을 정자도 이렇게 임금왕자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왜 음이 청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근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한자를 가르친 사람이 이렇게 써서 가르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왜 음이 청인지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참 한심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자 교육에 보면은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한자를 위해서 돈을 버는 장사꾼들일 뿐이야.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자 가르친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야말로. 그 다음에 지범자를 썼어요. 지분집인데 백성의 소리를 듣는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관청이에요. 관청. 뿐만 아니라 성으로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성으로 쓰이는 글자는 뭐냐? 기자에다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쓴 글자. 이 글자도 아까처럼 임금왕자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이 임금과 관련됐다고 보는지 임금왕자로 쓰는데 줄기정자 반드시 줄기정이 성이 되면서 귀로 입으로 하는 소리를 듣는데 입으로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잘 알다시피 관상하시는 분들이 귀가 크면 귀인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4대의 성인들 보면은 귀가 다 커요. 귀가. 노자 이런 사람도 뭐 귀가 커. 노자 석상 이런 분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다 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불초기 봐요. 불다 기보면 기가 굉장히 크잖아. 자, 만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연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은 어떤 성인 성자. 자, 자 이런데요. 줄기정자가 음역하는데 여골자도 마찬가지로 정이 징이 되면서 작게 여기지는 존재까지도 부른다 이거예요. 옛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게 여겨지는 존재도 학문을 통해서 능통한 그런 실력 갖게 되면 부른다는 뜻의 불징자예요. 불징자. 그리고 자, 뭐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게 이제 징명검사 뭐 할 때 쓰는 징자 아니에요 이게? 악기 음으로 쓸 때는 음률 그렇죠. 이름 궁상각치어 할 때 쓸 때는 또 치요 치. 음률 이름인데 우리 논어에서는 음률 이름을 쓴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을 징자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마음십자가 더 달라붙으면은 잘못을 뉘우쳐라 마음속으로 뉘우쳐라고 뭐 한다? 징계한다. 징계할 권성징악할 때 쓰는 징자 징계할 징자. 그렇죠. 징비로울 때 쓰는 징자. 서해 유성령이 있었거든. 징비로. 자, 이런 많은 말들에 반드시요. 이런 많은 말들에 반드시 여기요. 줄기정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조정정, 그 조정정자가 다시 음역하는 뜰정, 거듭배정, 뺄정, 그 다음에 입구자가 달릴 땐 들일정, 혼정증정의 정자라고 써요. 그 다음에 한도정, 그 다음에 숙치정, 그 다음에 들청, 그 다음에 관청청, 그 다음에 성인성, 그 다음에 불을징, 징계할징 이런 글자들이 반드시 줄기정자를 써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홉째 청간인자를 쓴다든지 아홉째 청간인자를 쓴다든지 임금왕자를 쓰면 안 돼요. 이런 글자 속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일징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글자가 돼야 되나요? 송나라 성자에 송나라 성자 뭐 어려울 것이 없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원이 정론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정론이 없어요 지금. 이거 이제 글자에 대한 자원이 송나라 송자인데 글자 자체는 진면자하고 나무 먹더라 뜻이에요. 지배 형상에서 나온 진면자.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는 다 집과 관련돼 있어요. 집인데 사람이 친구 위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나온 글자가 뭐예요? 잘숙자 아니야? 잘숙자? 잘숙자? 아니 뭐 어려울 것이 집갑자라든지 집택자라든지 집실자라든지 집궁자라든지 하늘천 따지 지부집조라는 글자인데 전부 다 집면자를 쓰고 있고 그 뜻이 전부 다 집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글자를 간무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글자 컴퓨터에서 찾아내려면 면이라는 의미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간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요? 쓰면 안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이 정의는 별칭이지 별칭인데 더 도움될 것이 없어요. 아니 이 글자를 간머리라고 해서 갓과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와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이 글자가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거기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이렇게 있는 데서 나온 글자가 자유숫자인데 이게 집이라고 설명하지 간머리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여자가 이렇게 물고 두 손 다섯이 모으고 있는 데서 집에 여자가 있으면서 편안하다 편안할 자 같은데 그래서 이걸 여자가 갓을 썼다고 할 수도 없는 거이고 간머리 자체가 한자를 이겼는데 손톱만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간머리를 아예 머릿속에 지워요. 옛날 사람들이 별칭으로 써먹었겠지만은 그렇죠. 아예 설명을 하지 마라 이거요. 언급해서 손톱만 봐도 도움될 것이 없어. 옛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별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자, 요것은 집에 나무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 나무가 뭔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뭐 집에 기둥이라고 본 사람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아까 송나라가 기나라하고 관련돼 가지고 망한 나라 유민들이 세운 나라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이 주무왕이 탕 임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공토를 주고 나라를 세워준 거이기 때문에 이 제사 지내기 위한 나라야. 그러면 집 속에 이 나무는 제사와 관련된 신목이라고 봐야 돼. 신목. 그래서 우리 자료 좀 가끔가다 자료를 활용하는데 자료 한번 활용할까요? 설문에서는요 산다는 것이다 진면자의 뜻을 하고 나무 목자의 뜻을 따랐다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 덧붙여 풀렸어요. 각골문의 송자는 사당과 같은 집안에 조상 숭배와 관련된 신목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한자로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라고 한 것은 저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주로 송나라를 뜻한 데 쓰이는데 원래 송나라는 망한 은나라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가 그 은나라 유민들을 달래면서 조상숭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분봉에 세워준 나라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상숭배와 관련된 송자는 나라 이름을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풀이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의 성으로도 쓰인다 해놓고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면 맨 오른쪽이면 제 나라가 있죠. 이게 이제 중국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갈짓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제 나라예요. 제 나라는 공신 여상 강태공한테 강태공이 주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주 무왕이 나라를 세우는데 주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으니까 제후로 봉은 거야. 그래서 이루어진 땅이 제 나라 땅이야 지금. 여상이 아니고 강상인데요. 강상이요. 강상. 예. 그다음에 노나라는 봉, 주공, 자, 백금. 주공의 아들. 주공의 아들인 그러니까 주공도 주무왕을 도와서 주공이 무왕의 숙부야 숙부.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고 나중에 이제 추중해가지고 문왕이 되죠. 문왕의 동생이야 주공단. 공자가 그렇게 추모를 했던 주공단. 근데 거기 주공한테도 봉토를 줬는데 그게 노나라인데 주공은 주무왕을 돕기 위해서 천장국에 있었고 이제 자식한테 이제 갈리는데 자식이 이름이 백금이야 백금. 그 백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런 자료들이 들어있어서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끔 꾸며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요. 이런 자료도 계속 나와요. 뒤에 가면은. 종주표 뭐 이런 것들, 지도 이런 것들 이 논어를 공부하면서 다른 자료 찾아보지 않고 이 책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꾸민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썩을 놈 인간들이 책을 안 만들어요. 아니 그럼 왜 서울로 인간을 샀어요? 아니 책이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보다는 맞죠. 근데 한 글자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능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끊고요. 혼자도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못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으로 오고요. 남은 봄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